60만 세운동 제98주년 기념 학술회의 김다냐와 그의 시대라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맡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 반갑습니다. 또 김다냐와 그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60만 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그 독립운동가들, 김다냐와 그 시대를 하셨지만 아직도 복권이 안 된 분들을 생각하면서 짧게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꿈꿨던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소년재단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면 극동건설 김용산 회장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김다냐와 그 시대를 준비해 주신 60만세 운동단체하고 그 밖에 많은 민족문제연구소도 그 밖에 많은 단체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임경석 교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 재단에서 매년 후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냐 선생이 1938년 스탈린 지하에서 반혁명 간첩 행위로 처형되고 86년과 2005년 뒤늦게 독립운동가로 추서되고 19년 만에 처음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학술회의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때 당시 상하이에서 보리키스키, 김만점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던 국제혁명운동기관의 동아시아 혁명운동지원에 문을 뜬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냐의 삶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국제혁명운동의 큰 흠집으로 조선민의 길을 추구한 혁명가가 김다냐였다. 이것이 제가 내일 지금 결론입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다냐였고,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과 관련된 이제 문건들과 관련돼서 주요한 텍스트들을 만들었던 사람, 국내에 영향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김다냐였던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뿌리거나 아니면 첨삭을 하거나 뭐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운동사에서는. 김다냐가 작성한 방대한 정치 문헌들은 일제 조선 사회주의 운동에 도달한 이론적 정치 역량의 높이를 대표합니다. 물론 김다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김다냐가 채택이 됩니다. 김다냐는 그래서 12월 결정서 채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문제 결정은 김다냐가 제기한 신당 창당론을 수용함으로써 그는 12월 결정서의 기본 골격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스탈린 정권은 이 정치적 반대파 숙청을 위해서 동지들 사이에 밀고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밀고는 무고였습니다. 의심을 해서 그것으로서 추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가지게 되고, 그런 이렇게 나아가는 무고를 이겨낼 수 있었던 혁명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다냐 같은 경우는 김한이 밀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외에 그런 동지들을 비난하는 글들을 아직까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김다냐는 숙청을 당했습니다. 오늘 60만세 운동 98주년 기념 학술회의는 학술회의인데 특별하게 김다냐 선생을 다룬 이유가 뭔가를 굉장히 저명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김다냐는 거의 잊혀진 독립운동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이번 60만세 기념 학술회의를 매개로 해서 잊혀진 독립운동가 김다냐의 삶과 투쟁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의미를 찾고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자는 게 첫 번째 취지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김다냐를 주목해야 하고 다시 뒤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어떤 해외에다 그런 것들을 두면서 국내의 어떤 조선공단과 공청회 활동과의 어떤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행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닌가. 김다냐는 어느 잡지를 보니까 제사다. 제가 읽겠습니다만 몸은 가늘고 키는 날씬하고 사람을 보면 생글생글
입고 무모한 복장을 낸다. 이건 멋쟁이였던 것이죠. 인간적인 체취가 느껴지는 이런 평인데 임경수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김다냐가 혁명적 국제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혁명적 국제주의자인 김다냐처럼 소련에서 활동하는 서구 공산주의 사례와 비교해서 국제적 맥락에서 분석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박헌영과 이몽걸을 엮어서 상하이에서 트로이카를 달성하기에 다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성할 때 김다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김다냐, 조공환, 김찬인데 김찬은 당대표로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조직이에요. 김다냐 처안과 12월 태제는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12월 태제는 김다냐 처안에 대한 번안이다. 그것을 번역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김다냐가 처음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21년 초에 있었던 한국공산당, 한인공산당 그의 바운더리 내에서 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얘기를 듣고 싶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적 비법이랄까. 이라면서 사회주의 운동의 전체적인 시기에 일어났던 일련의 그런 수치형 비슷한 문제들은 좀 포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서 세계사 속에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비극을 또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60만 세 운동 제 98주년 기념 학술회의 김다냐와 그의 시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